안녕하세요. 네, 저는 12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지금 현재는 미국의 국립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살이의 좀 어려움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지난번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주로 다뤘고요. 오늘은 좀 잠재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을 얻기 전에는 외국인 신분으로 임시로 이 나라에서 잠시 거주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오랜 기간 지냈다 하더라도 작은 불행이나 실수만 있어도 내가 이 몇 년 동안 살았던 이 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떠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영주권이 있는 상태라서 체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는데요.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불안함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를 들면은 학생의 경우 학생 비자를 가지고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어떤 이유가 생긴다. 그럼 이제 그와 동시에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졸업을 한 후에 한두 달 내로 나의 비자를 서포트해 줄 만한 그런 기업을 찾지 못하면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은 마찬가지로 졸업 후에 비자가 이제 만료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비슷한 예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비자를 서포트 해주고 있는데 작은 불행이든 아니면 나의 능력 부족이든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회사를 떠나게 되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둘째치고 여기에서의 비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떠나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런 신분상의 문제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여유롭지 않게 만듭니다. 한 번의 불행이나 작은 실수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던 어떤 경력들, 그리고 삶의 터전 이런 걸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내가 꿈꾸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강제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마음 한켠에 항상 그런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비자 문제 말고도 미국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마음을 한순간도 내려놓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편하게. 주변에 이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있지만 가족으로 따지면은 미국에는 저랑 제 아내 그리고 아들 둘, 이렇게 네 식구가 전부예요. 혹시라도 저희 부부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미국에 덩그러니 아들 둘만 남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플 수도 없습니다. 한국이라면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오셔가지고 잠깐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기댈 사람이 배우자밖에 없어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아프다 그렇다면 이제 병원비는 둘째 치더라도 그 옆에서 이제 간병해 줄 사람도 없고 애를 봐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생각해보면 매년 한국을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가더라도 이제 1, 2주 정도 보내고 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부모님이 아무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 두 분들을 직접 만나뵐 날이 며칠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미국에 사시는 한국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급하게 연락을 받고 한국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가시는 거죠. 당사자의 마음은 짐작도 안 되지만 여기서 그런 소리를 듣는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가시는 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열 몇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수만 가지 생각을 할 텐데 갔는데 혹시나 늦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급하게 한국을 가더라도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여기가 생활 터전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되죠. 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한국을 가더라도 며칠 같이 함께 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미국에 돌아온 후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아도 다시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그리고 같은 이유로 장례를 치르러 한국에 간다 하더라도 가족들이랑 오랜 시간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비행기 타면 한 번이면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닌 거예요. 저도 언젠가 이런 연락을 받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재산세 얘기가 한동안 뜨거운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사실 좀 웃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1년에 내는 세금이 집에 딸린 세금만 10,000불이 넘습니다. 재산세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기준으로 매년 1,000만 원 이상씩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단한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보통 집입니다. 그리고 이걸 팔아서 한국에 간다 하더라도 수도권 근교에서 전세 얻기도 힘들 정도예요.
보통은 이제 모기지 받아서 집을 사기 때문에 거기 추가로 몇천 불 또 추가가 될 거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집 보험, 그리고 뭐 가스, 수도, 전기, 이렇게 사는데 꼭 필요한 돈들이 있죠. 이 밖에도 이제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지 않아가지고 어른 한 명당 차 한 대가 있어야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차에 딸린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고요. 근데 정말로 걱정되는 부분은 나이가 들어서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애들 대학을 보낸다, 그냥 괜찮은 학교다 싶으면은 1년에 학비 그리고 뭐 생활비, 기숙사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한 명당 1년에 1억 정도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부의 경우.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두고 내가 그때까지 경제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애들을 대학을 보내고 나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클 거예요. 빚을 안 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은퇴 시기가 될 텐데 지금처럼 살기가 쉽지 않겠죠. 아까 말씀드린 뭐 집에 대한 세금 그리고 생활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어렵습니다. 현재, 미래 둘 다 중요하죠. 근데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줄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됩니다. 젊어서 열심히 살면은 나이 들면 그래도 좀 여유롭게 살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미국 아이들이 됩니다.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국적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 친구들을 만나고 미국 문화 안에서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인으로 자라게 돼요.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아무리 노출을 많이 시킨다 하더라도 그냥 다른 문화에 비해서 좀 더 익숙할 뿐이지 애들 자체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많이 쓰고 미국 영화, 미국 음악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자란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나고 자라면은 생각하는 것부터 먹는 것, 입는 것, 하는 것들이 다 한국 기준으로 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그 사회에서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애들이 어릴 때부터 집에서 이제 한국말을 강조를 많이 하고 주말이 되면은 이제 한국 학교도 다니면서 애들한테 가능하면은 기회를 많이 주려고 노력했는데 애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면서 그게 점점 더 부모의 욕심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위상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3국의 언어고 제3국의 문화죠. 비슷한 예로 한국에 정착하게 된 어떤 외국인이 자식한테 본국의 언어 및 문화를 가르친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가족과 몇몇 지인들을 제외하고는 그 언어를 쓸 일도 거의 없고 그 문화에 대해서 공유할 일이 거의 없다면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그 아이들을 끌고 가야지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특히나 만약에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면은. 그런데다가 미국에서는 애들이 일찍 독립을 합니다. 대학을 가면서부터 독립을 하죠. 대학을 갔는데 학교가 멀어서 비행기를 타고 집을 와야 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같은 도시에 있는 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1학년부터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모들이 고등학교 때 애들 차 연수를 시키고 이제 준비를 해서 대학으로 떠나 보내는 거죠. 보통 만 18살이 되면은 대학을 가면서 독립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대학 이후에도 취직해서 결혼할 때까지는 보통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죠. 많이들. 그거랑은 좀 많이 다르고요. 저희 첫째가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정말 얘랑 같이 지낼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대학을 가게 되면은 애들이랑 볼 수 있는 거는 차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그리고 비행기를 타야지 볼 수 있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줄어들게 되겠죠. 뭐 대학 졸업한 이후에도 각자 애들은 이제 자기 커리어를 찾아서 어디론가로 떠나서 또 삶을 꾸리게 되겠죠. 이게 뭐 미국에 사는 거에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떠나보낸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잘 안 돼요.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랑 인생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쉬움이 벌써 큽니다. 대학을 가고 나면은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예전 영상에서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인종차별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사회에 인종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인종차별을 좀 덜 당할 만한 그런 상황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에만 가도 인종에 대한 그런 혐오글들을 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이제 드러나는 때가 선거 때인 것 같아요.
외국인이랑 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한테 욕하고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렇게 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슈가 되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부담감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외국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외국인한테 가서 욕을 한다거나 니네 나라로 가라고 한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그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선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나라에서는 모두가 나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저희가 미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인정을 받으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겉모습까지 바꿀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서 받는 다른 사람들의 편견이나 선입견까지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면 괜찮아요. 그냥 마음에 담고 있는 수준이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게 좀 더 과격해져가지고 TV에 자주 나오는 상태가 되면은 아무래도 많이 몸을 사리게 되죠. 조심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그래도 우방국이니까 극단적인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두 나라 간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면은 미국 시민이 된다 하더라도 교민들이 그 피해를 모두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어려움들은 다를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살아가는 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